다 같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양극재가 대장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차 전지가 확 돌아서기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급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충전기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를 사서 몰고 다닐 때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할 거고 전기차 수요는 충분히 세컨카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차가 한 대 있으신 분들이 몰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구축돼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살아나면 가장 큰 거는 결국엔 양극재 업체가 가장 수혜를 볼 거고 예민수의 경제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우리의 또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관심사 2차 전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2차 전지가 사실 반도체처럼 이렇게 확장의 주도주는 아닌데 참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놀려야 놀 수 없는 주식인데요. 그렇죠. 고생하다가 최근의 변화들은 뭐 기본적인 수요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리튬 가격 반등 뭐 그다음에 바닥을 좀 다진다 이런 분위기로 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 반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국내적으로는 인터배터리가 행사가 초반에 열렸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가 오히려 끝날 무렵에 이틀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뭐 삼성 SDI 나오고 그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전고체 배터리. 근데 연초에 이미 SDI는 올해부터 양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27년이라고 연기를 했는데 시장은 더 핫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정을 보여준 거죠. 인터배터리 행사장에 갔더니 올해부터는 계속 파일럿을 해가면서 27년도에는 본격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 또 잘 먹힐 수 있는 게 삼성 SDI는 그동안 판매처가 주로 유럽에 있는 그 BMW 그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면 뭐 이게 일맥상통하죠. 이게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고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 갔더니 우리는 2030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SDI가 먼저 치고 나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그럼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지 이미 학습은 돼 있던 상황이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뭐죠?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한 일주일 만에 뭐 거의 40~50%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그것도 약간 기현상이긴 한데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 있는 건 에코프로는 언제 갈 거냐. 뭐 에코프로 BM은 언제 갈 거냐. 포스코 퓨처엠은 언제 갈 거냐. 뭐 포스코 홀딩스 물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좀 지친 것 같아 투자자들이 이제 아이고 나 돌아 언젠가 오르겠지 그죠. 근데 아니 이제 왜냐면 그것도 가는 것들도 뭐 최근에 어쨌든 급등했던 게 뭐 엔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실동안 뭐 얘는 왜 오르는 거야지 이유 없이 정말 엔캠도 많이 조정받았네요. 3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3만 원인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변에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 그거는 이제 전체가 들어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어쨌든 소재, 그렇죠? 이런 쪽이 훨씬 더 가벼우니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캠이나 그러니까 전액 중에 엔캠만 올라간 이유는 뭐야? 미국에 공장이 있다더라.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좀 과하게 당겼어요. 저도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갈 데가 없는 자금들이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살 게 없기 때문에 엔캠으로 전체적으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흐름은 외국인 기관들은 다 팔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차라리 지금은 뭐 에코프로 BM이 됐든 아니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다시 한국제 포스코 홀딩스가 됐든 이런 회사들을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었다 놨다 사갖고 갖고 계시면 아마 사리가 생길 것처럼 움직이는 이미 이제 물리신 분들은 뭐 사실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보셔야 되는데 아마 움직임은 좀 많이 더워져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뭐 실적? 실적은 이미 안 좋을 거고 1분기도 안 좋을 거고 2분기도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의 문제고 3분기 정도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예요? 네. 수요가 폭증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중국에도 뭐 이제 뭐 예.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몇 개 뭐 안 되는 애들 문 닫고 좀 이런 모양이 돼요. 예. 예. 이제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런 그 희귀 금속들 관련된 것들 사업을 되게 장려했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 90년대부터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희귀 금속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히토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예. 건데 리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리튬도 그런데 그래서 리튬 가격 자체가 중국에서 형성이 되는데 지금 뭐 리튬 광산을 몇 개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너무 과잉 공급이 되니까 이제 가격이 안 좋아지고 관련 업체들이 파산하니까 가격을 이제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게 신호가 나와야 제대로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진짜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전방 산업은 아직까지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측은 거의 1년에 30% 이렇게 이상씩 성장할 걸로 봤는데 미국이 작년 1월 달에 판매 수치, 1월 달 판매 수치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0에서 한 14%? 그러니까 한 10% 정도 좋아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뭐 20% 좋아졌다고 하는데 20몇 프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기여한 게 중국 차들이 또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을 보다가 지금 유럽은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얼마나 전기차가 수요가 느냐 이거에 집중하는데 생각보다 안 느는데 또 트럼프도 당선된다고 하지. 이제 이게 약간 좀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좀 섞여 있는 시장. 그러면 이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주가 보면 나오죠.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하는데 근데 최근에 다행히 저점을 계속 조금씩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 이게 이렇게 높여가다가 하루아침에 또 제자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최근에는 보면 이렇게 일봉상 보면 이렇게 저점을 쭉쭉 높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 모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지 이때도 한번 모았죠. 모았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척하다가 이렇게 뺐는데 이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줘서 30만 원 위로 안착할지는 60만 원으로. 예.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이었군요. 네. 제가 에코프로는 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네. 에코프로는 여전히 아직도 좀 비싸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사업회사인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주봉도 보면 저점은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이쁜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루한 상황이죠. 여기서 근데 한번 이렇게 음봉을 20만 원짜리까지 맞으면 대책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기로에 서 있다. 근데 저는 아마 뭐 아주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좀 쉬다가 갈 텐데 이게 조금 더 이연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싸진 리튬을 구매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가격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판매 단가를 원재료가에 연동돼서 받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팔면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1분기에도 적자가 나올 게 분명하고 근데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근데 지금 뜨고 있는 2차 전지의 섹터는 뭐냐 이런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전고체, 예, 실리콘 응국제, 리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실리콘 응국제, 그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4680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회사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지역적이죠, 근데 맞아요. 예. 그 단어가 좋네. 예. 시장이 이제 2차 전지가 제대로 붙어서 올라갈 때는 걔들은 이제 길을 비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양극재가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양극재, 음극재 이런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예. 지금은 뭐 첨가제, 예. 뭐 그 다음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사실은 27년부터니까 아직은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 회사죠.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2차 전지가 수요가
다시 늘고 악재가 거치면서 실적도 조금 이제 좋아지면서 가려면 아까 여름 말씀하셨는데 뭐 가을이든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가면 사실은 이 큰 기업들이 가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못 갈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가벼운 종목들에 계속 눈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도 그렇고 네. 뭐 LFP 확산된다는 것도 그렇고 4680 배터리 케이스도 그렇고 충분히 매매는 해보셔도 된다. 그 다음에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길은 항상 줄 겁니다. 그쪽은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은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차 전지가 확 돌아서기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급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플로어를 쭉 보면 저는 이제 하루에 뭐 박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계속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 최근에 무슨 뉴스가 많냐면 충전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충전기를 설치한다, LG도 한다, 어디도 한다, 뭐 LS도 한다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지금 충전기를 확대한다, 테슬라가 충전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전기를 많이 깔아놔야 전기차가 팔릴 거라는 걸 이미 알게 된 거죠, 다들. 그러면 그게 뭐 그때는 몰랐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시장이 빨리 커질 줄 몰랐는데 지금 충전기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를 사서 몰고 다닐 때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미 확충을 했습니다. 그 충전 차저를. 그렇죠? 예, 충전 차저 부수를 더 늘렸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해마다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할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LFP가 됐든 뭐 삼원계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전고체가 됐든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 배터리가 됐든 그거는 가격대에 맞게 기호에 맞게 자동차 업체들이 사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텐데 이게 이제 기반 시설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면 전기차 수요는 내가 몰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충분히 세컨카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차가 한 대 있으신 분들이 이걸 몰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구축돼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부분도 저는 또 하나의 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은 리튬 가격 반등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반등하는데 왜 리튬 관련돼서 옛날에 난리 났던 하이드로 리튬 뭐 금양 이런 애들이 왜 못 가느냐. 오늘은 급등했어요. 오늘은 리튬 포워스 상한가예요. 하이드로 리튬 20%고. 그렇죠. 예. 금양도 근데 변동성은 있죠. 그 옛날하고 쭉쭉 뻗지 못하죠. 예. 예전 같은 그렇죠. 같은 탄력성이 떨어진 이유는 그렇죠.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올라가면 이제 던지는. 그리고 그렇죠. 그 회사들이 계획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 리튬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근데 기대감이죠. 예. 그리고 4695 배터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능이 어떤지 모르죠. 모 회사가 저 회사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모 회사가 뭐 469 얘기했다고 나 만들었다고 뉴스가 크게 돼 사람들이 대단한 거건 한 것 내가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렇죠. 4680에서 4695 만들었다고 사실은 혁신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뭐 SDI도 그렇고 다 46 시리즈들 468X 시리즈 만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안다? 변동성은 그죠? 예. 알고 한다고 보는 거고 그거 모르게 진짜 순진하게 진짜 뭐 제품 만들어내고 이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말을 끊어가지고 논점을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무슨 말씀하셨냐면 뉴스플로우를 보면 뭔가 이제 시장에 슬슬 판을 깔고 있구나, 그죠?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구나. 그것이 다음 단계에서는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지금 이제 밑작업들, 그죠? 어떤 기초 체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처음에는 다 얼리 어답터를 샀지만 실제로 살려면 가격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가격도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궁금한 건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복돼서 올라갈 때는 그럼 기존의 주도주였던 양극재와 양극재 쪽이냐, 양극재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쪽이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한 뭐 충전이라든지 그죠? 새로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여전히 양극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은
너무 쪼개 먹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충전 사업자를 낼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급속 충전기를 완성 충전기나 급속 충전기를 뭐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사업권을 주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이렇게 우월적 지위자가 사실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술력이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것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표준화를 잘 시켜서 대기업들이 빨리 뿌리느냐의 싸움이고 네.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LG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LS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그것 때문에 있고요. 뭐 LG 주가 뭐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래서 이쪽은 먹을 게 없다. 예. 우리가 예. 들어갈 건 없고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살아나면 가장 큰 거는 결국엔 양극재 업체가 가장 수혜를 볼 거고 전고체로 가면 양극재 업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전고체 시장이 배터리라는 거는 다르습니까? 근데 상품이? 예. 그렇죠. 이제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가 발전을 하면 양극재는 그대로 남고요. 중간에 이제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 전해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흑연을 붙여서 음극재를 붙이는 건데 이 음극재도 금속 메탈로 변형을 시키면 더 부피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음극재가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메탈 음극재를 쓰기 시작하면 그게 거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게 되면 배터리의 부피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근데 상당 부분 채우고 있는 건 여전히 양극재다. 그렇죠. 예. 양극재가 주력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양극재 업체들은 보셔야 된다. 네. 포스코 퓨처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는 음극재도 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포스코 에코프로 BM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조금 에코프로만 좀 많이 갔죠.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이게 기대감만으로 박박 받는 것보다는 너무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예. 후유증이 있죠. 그렇죠. 기대가 꺾이면 예. 사실은 그 충격을 워낙 많이 주는데 사실은 올라갈 땐 너무 행복하지만 예. 떨어질 때 그거는 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생각하시기를 내가 고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죠. 예,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안 되기 고점에 때문에 팔은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사죠. 또 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리는 거죠. 네. 아마 그런 관점을 가진 거는 이건희 대표님이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서 학습효과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막 뭐 난리 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오버슈팅을 만들거든요. 그건 시장은 그걸로 원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인정하지만 제자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실체가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